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장례식부터 상속세의 신고까지 법률적인 부분과 세무적인 부분을 종합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합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장례식 비용의 영수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분 형태로 하신 분들은 봉분 비용의 영수증까지 받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상속재산이 있어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비용들을 공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까지 인정해주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분의 경우에도 5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영수증은 여러분들이 한정 승인할 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률상 원칙은 장례식장 비용은 조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의금을 다 쓰고 모자란 경우에 장례식 비용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상 진행을 해보면 장례식 비용을 공제받을 때 조의금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받으시고 여러분 신분증이랑 그 사망진단서를 들고 주민센터 가서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신고를 1개월 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5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조회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모두 조회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다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 미납 내역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 내역, 그 다음에 자동차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공식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재산들을 모두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정 승인을 할지 상속 포기를 할지 아니면 단순 승인을 받을지, 그럼 이걸 가지고 상속세가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받는 겁니다. 이 자료들은 3주에 걸쳐서 회신이 옵니다. 그런데 부동산 내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뽑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문자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센터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3주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인 간의 채권 채무는 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처에 줘야 될 대금이 한 3천만 원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회가 안 된다는 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된다. 아버지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만약에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훨씬 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청들은 실무상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상속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뭐죠?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 역시 생각보다 여러분 진행해 보시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속 채무가 많아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경우도 그렇고, 상속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자료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상속 조회 서비스가 신청하고 오는데도 3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장례 치르고 바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휴대폰, 집 열쇠, 자동차 키는 반드시 실물을 확보하시고, TV, 인터넷, 정수기 등 렌탈 제품들은 계약을 해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휴대폰, TV, 인터넷, 정수기 등 이런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사망 신고를 하신 뒤에 계약 해지를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집 열쇠, 차 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먼저 휴대폰 실물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인 간의 채권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로는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버지가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다 돌아가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A 거래처에는 받을 돈이 있고 B 거래처에는 줘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업체에서는 줄 거 없다 그러고 B 업체에서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요즘 휴대폰을 살펴보면 그런 대부분의 채권 채무 내역을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삭제된 내용은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간의 채권 채무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실물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피상속인 아버지의 채권 채무 내역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돈 받아버리거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제하면 안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매우 커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버린다면 그거는 단순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속재산이 나중에 알아봤는데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속채무를 모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부모님이 사망하면 부모님한테 돈을 줘야 될 사람들은 돈 줄 거 없다 그럴 거고, 돈 받아야 될 사람들은 훨씬 많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한정 승인을 하시고 그 뒤에 소송을 통해서 채권 채무액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청산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거지, 그런 선택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거래처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돈 주고 거래처에 돈 준다고 돈 받고 이렇게 하시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인 간의 채권 채무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 승인을 하시면 알아서 돈 받으러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상속 포기를 하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넘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정 승인을 해도 나중에 신문 공고를 통해서 채권자들한테 신고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집 키와 자동차 키 역시 실물로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집 열쇠는 당연히 있어야 유품 정리하고 사망하신 후에 상속을 받고 그 집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그 집을 점유하거나 그럴 때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동차 키예요. 자동차 키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자동차의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데 키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단순 승인을 해도 그 자동차가 자꾸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에게 고지서가 다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팔아서 환가를 해야 되는데 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처리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가 있다면 반드시 실물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주차장에 대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셔야겠다고 마음먹으셨을 때는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 선택해야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도 정해야 되고요. 네 번째,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이 연금이나 보험금이 받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가 있다면 그 실물 확보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한정 승인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 양도소득세, 보유세, 취등록세까지 모두 고려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한정 승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 중에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런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고민 역시 모두 해결하면서 직접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집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빚을 상속받는 것도 억울한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시간을 쓰며 신경도 써야 되면 많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낭비, 시간 낭비, 이런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6개월 이내에 해야 될 일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다 방문해서 예금, 보험금, 주식 등을 모두 수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인수해서 은행 가면 바로 돈 주냐?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서류를 챙겨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서류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여러분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서류들만 있으면 대부분 다 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방문 전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콜센터 전화하셔서 필요 서류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미리 챙겨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한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셨다면 당연히 남은 돈을 이제 여러분 계좌로 옮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잔고증명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의 10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10년 안에 거래 내역이 있는 계좌라면
폐쇄된 계좌 내역까지 모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증여 과세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남아있는 상속재산에다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망시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상속세를 한 번 더 내게 만드는 거예요. 증여할 때 증여세 한 번 냈잖아요. 상속세 세무조사의 업무 비중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전증여재산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7년 전에 아들한테 건물을 증여했어요. 그럼 그 7년 전에 증여할 때 증여세 한번 내죠? 근데 사망하기 10년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그 건물을 포함시켜서 상속세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과세가액 산정할 때. 그런 다음에다가 7년 전에 증여세 낸 거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상속세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했을 때는 5년까지만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자, 상속인이 아닌데 가족인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구죠? 맞습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의 증여한 것은 5년까지만 합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해요. 나 10년 동안 받은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은 엄청 높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다 보면 자녀한테 뭉텅이로 돈 준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받은 사람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또 계좌이체 준 것도 있고 이렇게 섞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재산의 거의 60%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라면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거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특히 신축이라면 더욱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들은 감정을 저는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 감정까지 하고 이것저것 계산해서 상속세 신고 납부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변호사님, 상속재산 협의가 안 돼요. 다투고 있는데 6개월 내에 상속세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붙고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 안 하면 최대 40%까지 붙을 수도 있고 납부 안 하면 1년에 8, 9%씩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그게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변호사들 사이에서 합의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왔으니까 상속세는 신고 납부는 이렇게 처리하자. 상속재산의 가액이 큰 경우는 대부분은 상속세는 해결은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인들도 가산세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가 정말 나쁘고 가산세가 별로 안 무섭다, 상속세 자체가 별로 안 크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잘 안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다 끝나고 소송 다 끝나고 상속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가산세도 추가로 당연히 납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시간 순서에 따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방금 전 예에서 봤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냥 일단 미리 상속세부터 낸 거란 말이에요. 협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속과 관련해서 불공평한 결과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자기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유언 거민이나 한정승인 상속 포기,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소송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